명의 오빠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첫째 오빠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착했구나.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어르신들의 예쁨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오빠는 학원 갈 때마다 항상 그 시장을 가로질러서 갔는데 동네 귀염둥이.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녀서 시장 안에 모르시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항상 보이던 할머니가 하루만 안 보여도 그냥 주변 분들한테 확인하고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할머니 어디 아파요?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예쁘다. 오죽하면 이제 동네 주민분들께서 너 국회의원 나가면 내가 꼭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순수하고 착한 우리 오빠는 막내 동생인 저도 엄청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공주야 어머, 동생한테? 공주야 동생한테 공주라고 다 그러면은 하는데. 아기였던 저는 네. 그냥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오빠 좋아서. 막 기어가고 그랬어요. 2000년 겨울 오빠가 8살 겨울 방학을 맞아서 서울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빠가 길을 잘못 드셔서 한참을 헤맸어요. 원래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무려 3시간이 더 걸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저랑 둘째 오빠는 차에 아예 뭐 잠이 들었고 차 안에는 첫째 오빠가 좋아하는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 오빠가 이렇게 엄마께 묻는 거예요. 맨날 동생들한테 양보하느라 엄마 무릎에 못 앉았는데 오늘은 앉아도 돼요? 엄마는 오빠의 말에 아유 당연하지 라고 이제 무릎에 앉혀서 꼭 이렇게 안아줬대요. 얼마나 예뻐. 근데 이제 차창 너머로 밝게 빛나는 이제 달을 다 바라보면서 또 묻더래요. 저 달에 가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무지개 딸이 걷는 나비도 볼 수 있겠죠? 뭐 평상시에도 워낙에 이제 천진난만하고 또 상상력이 이렇게 많이 순수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던 터라 그냥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볼 수 있지. 많이 보고 싶었구나? 응, 볼 수 있지.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달려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원래라면 이제 다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질 시간인데 오빠는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래요. 피곤할 텐데. 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꺼내서 훈아, 너 거기서 뭐해? 아, 그냥 하나씩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야지. 응? 엄마. 응? 족발 먹고 싶어요. 이 시간에 무슨 족발이야. 엄마가 내일 사줄게. 나 족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안 그랬던 애잖아. 그니까 착했는데. 한 번도 평상시에 때를 쓰지 않았던 아주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엄청 때를 쓰는 거예요. 놀란 엄마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정말 왜 이러지? 그래서 엄마는 결국 족발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배달이 오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오빠가 갑자기 책장으로 막 달려가더니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그 앨범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니 아기 때 사진부터 엄마 아빠 옛날 사진 그리고 그 엄마가 쓴 그 육아일기가 있었어요. 오빠 낳기 전부터 쓰고 있던. 이상하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저 왜 저러지? 좀 묘한 기분이 들더래요. 뭐해? 사진 봐. 사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족발이 배달이 됐고 족발 왔다. 오빠가 엄마 우리 같이 먹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길도 너무 많이 헤맸고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엄마는 안 먹을래. 아빠랑 먹어. 하고 이제 방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엄마!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네.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어.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8살이었던 오빠가 혼자서 손발톱을 깎고 있는 거예요. 엄마, 너 거기서 뭐해? 손톱 깎는 거야? 위험하게. 엄마가 내일 해줄게. 깎을 수 있어요. 오늘은 꼭 깎아야 돼요. 그리고 깎은 그 손발톱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더래요. 엄마는 그때 불안한 마음이 쓱 올라오는데 약간 이게 하지 말라는데 단호하게 얘기한 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아, 또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온갖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느낌은 들긴 이상하고. 드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엄마는 평소처럼 네. 그 첫째 오빠를 이제 학원에 보내고 이게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한 통이 오고 여보세요?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라 네. 절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당장 첫째 아들 데리고 절에 와서 2, 3일 있다 가.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꿈을 하나를 꿨는데 눈이 막 오는 날 첫째를 데리고 친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금강경을 읽었어. 걱정되네. 오늘 어디 보내지 말고 당장 절로 와. 어떡하지? 우리 훈이 10분 전에 학원 갔는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날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 엄마는 오빠가 올 시간이 다 돼서 짐을 이제 챙기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안대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흰색 체크무늬 남방에 밝은색 반바지, 빨간 운동화를 착용한 7, 8세가량의 남아 보호자분께서는 즉시 파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오빠의 인상착의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엄마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오빠가 마치 이 세상을 떠날 애처럼 준비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더 아파지더래요. 그러게. 그때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들리더래요. 훈이 뭐 하는데? 엄마 휴대폰 벨소리를 바꿔놨던 거예요. 엄마는 이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상대편은 아무 말도 없었대요. 뭐야? 그 순간 엄마는 마지막으로 오빠가 나한테 전화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훈이니? 훈이야? 훈이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평생이야 너. 꼭 엄마
받아줘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을 마친 순간 상대편에서 전화가 끊깁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곳에서 우셨대요. 그렇게 오빠가 떠나고 8년 뒤 엄마가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시게 돼요. 외삼촌이 나와서 훈이 저기로 가는 거 못 봤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보기 위해서 삼촌이 가리킨 그 골목길로 막 쫓아간 거예요. 저 멀리서 약간 그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니까 잡힐 듯, 안 잡힐 듯. 꿈에선 꼭 그래. 꿈에서 아이를 막 쫓아가다가 예. 어느 산 꼭대기 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이 하나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대요.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는 후다닥 뛰어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쓱 가로막는 거예요.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저기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와. 아이고, 마음은 급하잖아. 애는 지금 들어갔고. 엄마랑 말씀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막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되게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앞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등을 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여자아이는 아니니까 내 아들은 이제 남자아이니까 바로 이제 이게 오빠로 생각하고 탁 끌어안았는데 스르르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없어지니까. 엄마는 너무 슬픈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 아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눈물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아이는 없어졌지.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흐를 것 같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 잠에서 탁 깹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 꿈이 저희 집 막내의 태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떠난 후에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빠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인 것 같아서 동생을 낳으신 거예요. 동생은 지금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돼서 저희 집 복덩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떠난 우리 첫째 오빠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빠가 8살답지 않게 정말 좋아했던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일 들으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살인데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첫째 아들 떠나고 이제 꿈을 꾸셨는데 아들이 이제 집에서 항상 입던 그 내복 같은 거 있잖아, 편안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매일 꿈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 꿈속에서라도 다 해준 거 다 하면서 이제 같이 놀았대요. 근데 딱 일주일 됐을 때 그 세일러복에 딱 반바지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입고 와서는 엄마, 나 이제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세훈 씨는 2020년 한 사설 구급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자택 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구조사가 출동하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사망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신 분들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신을 수습해서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네, 사장님.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금방 도착합니다. 저 구급차는요? 기사님도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인수인계 받고 있어. 네, 먼저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은 어때요? 50대 남성분인데 목을 매셨어요. 일단 시신은 저희가 내렸는데 조금 힘드실 겁니다. 무려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이고요. 현장 검신은 끝났으니까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셔주시면 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부터 코를 강하게 때리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옷가지며 배달 음식까지 널브러져 있는 방이 보였고 방 안쪽으로는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이 보였습니다.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시신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 체액이 흐르지 않게 비닐로 싸야 하는데 시신 주변으로 비닐을 펼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액자 3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가족 사진 같았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망한 남자분이 이제 아버지이신가 보다. 사진에 없는 걸 보아서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사진의 위치가 돌아가신 분께서 목을 맨 위치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가족도 있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침대를 조금 옮긴 뒤 시신 쪽으로 다가갔죠. 천천히 덮인 이불을 걷었습니다. 뭐지? 보통 부패하면 혈관이 많은 얼굴이 가장 먼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의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다른 현장과 좀 달랐어요. 악취는 심하게 진동하는데 파리나 구더기 같은 벌레도 없고 여름인데도 서늘했어요. 기사님이 도착하셨어요. 태훈 씨, 오셨어요? 뭐예요? 얼른 수습하시죠. 다시 정신 차리고 수습을 시작했죠. 흰천, 사체포를 바닥에 깔고 비닐을 그 위에 펼친 다음 꼼꼼하게 쌌어요. 시신을 들것에 올린 뒤 하나, 둘, 셋. 들고 조심. 방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내려와 구급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4시. 얼마 못 자는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자기 좀 그런데. 전 왠지 오싹해서 그냥 버틸까 하다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 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썩은 것 같은 그 냄새요.
슬며시 눈을 떴는데 눈앞이 하얀 거예요. 비닐?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비닐 찢어냈죠. 제 코앞에 얼굴이 오늘 수습한 시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도 비닐도 없었어요. 꿈이야. 구급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히 보고 싶었다. 그 냄새, 촉감,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 뒤로도 꿈에 계속 나타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할머니 한 분을 이송하는 날이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저를 늘 손주라고 착각하시고 항상 제 이름도 손주 이름인 동재라고 부르면서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식사는 좀 드셨어? 얼굴이 와 상했노. 힘든 일 있나? 할머니는 제가 힘든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위로해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당기는 겁니다. 왜 그래 할머니? 놔요. 할머니 힘쓰면 다쳐. 간호사들까지 붙어 말리는데도 놓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니 손. 할머니를 떼어내니까 할머니 손에 뜯긴 제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새빨간 피를 손에 뱉어내고 희죽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할머니를 뵈니까 머리까지 더 복잡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꿈인가? 뭐지? 끊어진 밧줄,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 제가 얼마 전 남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조심스레 시신을 덮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불 안에는 할머니가 꼿꼿하게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보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런 꿈을 꾸지? 세훈아 응급이야. 할매 위독하시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혈압 계속 떨어져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혈압을 체크하려 혈압계를 감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그래. 손주해줘서 참말로
고마워, 때. 현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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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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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며 고맙다고 하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할머니. 할머니.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날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러 가게 됐는데요. 할머니를 담당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말을 거셨어요. 할머니 엄청 흥분하셨을 때요. 병실로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휴. 세훈이 살려야 한다. 세훈이 살려야 해. 세훈이 빈비에다가 떼줘야 된다고. 정말 할머니께서 나한테 붙었던 안 좋았던 거, 이제 귀신을 데리고 가주신 건가? 저를 지켜주신 건지, 할머니. 내가 조금 더 유능했더라면 구급차에서 할머니 지켜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마지막까지 약간 저를 지켜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유치원에 다녔던 수아에겐요.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서윤이였는데요. 서로 옆집에 사는 이 두 아이는 유치원 갈 때 매일 아침 나란히 서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유치원에서는 또 하루 종일 둘이 붙어 다니고 하루는 수아네, 하루는 서윤이네.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놀러 다니기 굉장히 바빴어요. 수아네 집에는요. 두 아이만의 작은 아지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 아이가 몸을 숨기기 굉장히 좋은 작고 예쁜 인디언 텐트. 두 아이는 수아의 방에 있는 이 인디언 텐트에서 소근소근 비밀 얘기도 하고요. 동화책도 읽고 소꿉놀이도 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 가던 서윤이가 그만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이고 만 겁니다. 어떡해. 서윤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고 애타게 울부짖었지만 안타깝게도 서윤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서윤이의 부모님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사를 간 거죠. 그 모습을 본 수아의 부모님도 마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까운 이웃은 물론 딸 수아랑 제일 친했던 절친도 절친인데.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아. 그렇게 붙어 다니던 서윤이가 없어졌는데도 서윤이는 찾지도 않고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나 어려서. 서윤네 가족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밤에 자고 있는데 수아네 엄마가 깬 거예요. 그 이유는 달그락 달그락 뭔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 때문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아방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아해진 수아 엄마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인디언 텐트 안에 그림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수아야, 너 지금 누구랑 있니?
안에는 수아야. 예전에 서윤이네 집에서 선물했던 아이 크기의 곰인형. 수아야. 내일 유치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얼른 자자. 싫어. 더 놀고 싶어. 서연이도 더 놀고 싶대. 서윤이가 더 놀고 싶대? 응. 더 놀고 싶대. 너무 심심하대. 수아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짠한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놀아 하고선 텐트 옆에 이렇게 살짝 기대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 잠이 든 수아 엄마가 눈을 떴는데 서연이 아프지? 아프면 죽 먹어야 된대. 뜨거우니까 호흡 불어줄게.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더니 서연이 맛있어? 서연이 이제 안 아파? 그 모습을 본 수아 엄마는 온몸에 털이 삐쭉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한밤중의 소꿉놀이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아의 부모님이 자러 들어가면 새벽까지 계속 혼자만의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아. 저리로 가! 딸의 변화에 깜짝 놀란 수아 엄마는 결국에는 이 소꿉놀이를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아 엄마는 일부러 수아 앞에서 엄마 먼저 잘게. 일찍 잠을 자는 척했어요. 그런데 또 소꿉놀이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김수아, 너 딱 걸렸어. 얼른 잠 안 자? 곰돌이 인형의 머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곰인형의 그림자가. 그 속에서 정체불명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바로 열쇠를 찾아서 문을 막 열어젖혔어요. 그랬더니 수아야, 문 왜 잠갔어? 내가 안 그랬어. 서연이가 그랬어. 그 순간 이때까지 수아가 얘기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졸려? 서연이 맛있게 먹어. 수아랑 서연이랑 놀아야 돼. 그렇지 서연아. 수아 엄마는 이제 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윤이는 세상을 떠난 아이잖아요.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아 엄마는 미친 듯이 수아 손에 들린 그 소꿉놀이 그릇을 뺏었어요. 그거 줘. 나 서연이랑 놀아야 돼. 서윤이 이제 없어. 소꿉놀이 그만해. 엄마 왜 서연이 없다고 해? 서연이 여기 있잖아. 제발 좀. 수아야. 수아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지만 수아 엄마는 단호하게 소꿉놀이 세트와 곰인형을 뺏어서 숨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도 오늘은 수아도 잠을 좀 자겠지 싶은 마음에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안방 문이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아니? 천둥 소리에 수아가 놀랐나 보다 생각한 수아의 엄마가 침대를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방 가운데 수아가 등을 돌린 채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놀고 싶은데 같이 놀고 싶은데 왜 못 나가! 뒤를 돌아본 그 아이는 죽은 서윤이었어요. 드디어 결심합니다. 죽은 서윤이가 수아의 곁을 맴도는 것 같으니 반드시 떼어내야겠다고요. 그래서 수아 엄마는 무당집을 찾기로 합니다. 웬 애를 데리고 왔네. 자기 집이 아니지. 수아 엄마를 보자마자 무당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조그만 게 안 좋게 갔구나. 근데 쟤는 저기 왜 붙었을까? 자기 혹시 딸 있어? 네, 딸 있어요. 사실 딸 때문에 왔어요. 네 딸은 내가 한번 봐야겠으니까 이리 데리고 와봐. 수아는 오랜만에 해맑은 얼굴로 방방 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바닷가에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수아야, 다 왔다. 우리 얼른 물에 들어가서 놀까? 응. 엄마, 나 여기 왜 데려왔어? 수아의 부모님이 가려는 그곳. 수아 엄마가 찾아갔던 무당집이었어요. 여기 바다 아니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해? 수아야, 잠깐만 다녀오자. 싫어! 가기 싫어! 수아야. 가기 싫어! 수아야. 싫어! 나 안 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모! 이모라는 그 말. 서윤이가 수아의 엄마를 부르던 호칭이었거든요. 우리 수아한테 어떻게 한 거야? 어? 너 누구야? 그때 무당을 보자 수아는 다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무당은 수아를 감싸 안았어요. 무당은 축 늘어진 수아를 방 안에 바로 눕히고 오색천을 덮은 뒤 방울을 흔들면서 수아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 아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무당이 내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죽은 서윤이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아프다고 무섭다고 엉엉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수아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수아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빌기 시작했어요. 나 서윤이만 생각하면 이모도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서윤이 무섭지 않게 좋은 곳으로 갖게 빌게. 그러니까 우리 수아는 제발 도와줘라. 이모가 이렇게 부탁할게. 수아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깨어난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안녕 손 흔들고 갔어. 그 말처럼 정말 서윤이가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그날 이후 한밤중에 소꿉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아 엄마는 이때 생각을 하면 섬뜩하면서도 먼저 떠난 서윤이의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